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영문학과 정주희이고, 제가 오늘 발표할 프로젝트의 주제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 비교 분석과 향후 전망입니다. 2016년 진행되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이후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에서 급격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인공지능은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파파고를 직접 사용해본 이후 이것을 크게 실감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미가 통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주는 것이 신기했고, 다른 번역 프로그램은 어떨지 궁금증이 생겨 파파고와 구글 번역의 비교를 프로젝트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글 번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인 구글은 2004년 무렵 처음으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에 통계 기반의 기계 번역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부터 구글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번역기의 성능을 꾸준히 높였고, 2016년에는 인공신경망 기반의 번역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글 번역은 109개 언어의 번역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번역 서비스로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파고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번역 서비스로 구글과 마찬가지로 통계 기반의 기계 번역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파파고는 어순이 비슷한 일본어 한국어 번역에서는 나쁘지 않은 품질을 보여주었지만 영어 한국어를 번역할 때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경망 기술을 연구하면서 파파고는 2016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신경망 기반 영어 한국어 기계 번역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현재는 13개의 언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계 번역을 평가하는 방식은 크게 자동평가와 수동평가로 나뉘는데, 수동평가는 오류가 잦으며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저는 자동평가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BLEU 스코어는 기계 번역 평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방식 중 하나로 참고 번역의 N그램 수와 일치하는 기계 번역의 N그램 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기계 번역은 어줄 단위 토큰 사용이 효과적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공원에서 가을 억새와 단풍을 즐길 수 있다 라는 문장을 토큰 하나당 어절이 몇 개인지에 따라 이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BLEU 스코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N그램을 통한 순서쌍들이 얼마나 겹치는지 측정해 정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단순히 문장의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짧은 문장 길이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같은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올 때 중복되는 단어들을 제거해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는 파파고와 구글 번역의 영어 한국어 번역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미국의 유명한 시트콤 프렌즈의 첫 번째 시즌 1화에 나오는 대사 중 10개를 골라 5개는 영어에서 한국어 번역, 나머지 5개는 한국어에서 영어 번역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라는 고전소설의 1장에 나오는 문장도 10개를 골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결과만 분석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BLEU 스코어를 사용해서 실제로 분석해보니 한국어 문장의 점수 계산이 잘 되지 않아서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저는 이번 과제를 위해 파이썬을 처음 사용해봤는데, 파이썬의 NLTK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니 BLEU 스코어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예시 문장을 분석해본 것으로, 캔디데이트는 분석 대상이 되는 문장, 레퍼런스는 정답의 기준이 되는 문장입니다. 점수는 0점부터 1점까지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번역이 완벽하게 된 것이고, 이 문장의 경우에는 약 0.5점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프렌즈에 나왔던 대사를 번역하고 평가한 것인데,
보시다시피 파파고는 정답 문장과 단어 하나만 차이나게 번역해 약 0.5점을 받았고 구글 번역은 다소 차이가 있어 0점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위대한 개츠비에서 가져온 문장도 파파고가 구글 번역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BLEU 스코어를 통해 각각 10개의 문장을 모두 분석해 보았는데 제 생각만큼 분석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어 문장을 분석한 경우에는 모두 다 0점이 나왔고 영어 문장 또한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데 BLEU 스코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다루는 저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점수가 제대로 나온 문장을 기준으로 결과를 평가해 보자면 대체로 파파고가 구글 번역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파파고와 구글 번역 모두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복잡해질수록 번역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았고 주관적인 정서적 표현을 번역할 경우에도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국어체에서 파파고의 번역이 구글 번역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문어체에서는 두 프로그램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니 인공신경망 번역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의미만 통하는 수준의 번역 및 통역은 대부분 가능해진 것 같지만 말의 뉘앙스 차이나 사소한 부분까지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차이가 중요한 시, 소설, 드라마, 영화 번역 등에서는 한동안 번역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훗날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게 되더라도 인간만이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까지 모두 고려해 정확한 번역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비록 이번 프로젝트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아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한 뒤 나중에 비슷한 연구를 다시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